현재 가장 또 뜨거운 얘기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죠. 이제 그 얘기를 좀 넘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날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24, 25. 예. 네. 그 전에 앞서서 뭐 이미 매일 이렇게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 문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후보자가 임명이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 총리 임명 국회 통과 기준이 과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미 뭐 민주당만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근데 이것도 근본을 따져보면 총리로서 자격이 있나요, 지금? 네. 인식은 자격이 없다로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무리하게 통과시킨다? 그러면 또 여론의 어떤 국민적 여론에 아마 다시 한번 또 철퇴를 맞는 일이 첫 번째로 시작이 될 거다.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사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뭐 파도 파파비. 계속된 네. 우리 그 김문수 후보님은 파파미, 예. 파도파도 미담. 여기는 파도파도 비리. 예. 뭐 이런 거죠. 여러 가지 뭐 그 두 가지 갈래가 있죠. 이제 재산 증식 문제와 아들 문제 이 두 가지가 후보자 논란에 대한 큰 두 가지 갈래인데 이에 대해서 뭐 국힘에서도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제 두 가지 사안 논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적어도 그 문재인 정부의 인사 기준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병역 면탈, 뭐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뭐 논문 표절 이런 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이 지금 안 세워져 있어요. 근데 기준을 세울 수가 없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사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이슈가 있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을 못 만들고 그 기준을 못 만들다 보니까 김민석이라는 분이 이제 나오셔서 총리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억지가 되는 거죠. 이제 점점. 그렇죠. 그렇죠. 네. 정말, 네. 지금 김민석 후보를 만약에 총리 낙마시키면 대통령도 내려와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김민석 후보자님의 저는 이제 잘 알죠.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네. 굉장히 샤프하시고 어떤 정책적 측면에서는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민주당 안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대표 시절에 가장 합을 맞추셨던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건 다 알겠는데 지금 보면 후보자의 태도가 너무 거만하죠. 네, 그렇죠. 아무리 뭐 해봐라. 그렇죠. 나는 임명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냥 조족시절 뭐 그렇게 징징거리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이제 태도. 이게 그렇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좀 보기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있죠. 그 기자가 이제 비판적인 질문을 했는데 거기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네, 방송사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으름장을 정말 놓죠. 오만한 거죠 지금. 그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죠. 어디 출신이에요? 어느 방송이에요? 네. 뭐 MBC는 그러지 않겠죠 하고 생각을 하겠죠. TV조선은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을까. 아니, 참 재밌는 게 이게 네. 여야가 이제 바뀌고 보니까 네. 예전에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시죠. 네. 입에 잘 안 붙. 이재명 대통령께서 남기신 그 글이 이제 성지처럼 네. 이 반대로 딱 바꿔보면 요 상황에 딱 맞는 글들이 참 많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로단물이 안 되려면은 분명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이것은 뭐 억울하고 조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명 자체가 너무 그 감각의 언어, 그 뭐랄까요, 그 이성적 언어가 아니고 요런 언어다 보니까 이게 보는 사람이 이 국민들께서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타당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민주당에서 한덕수 총리 국무총리 그 청문회 때 민주당에서 1000건이 넘는 자료를 요청을 하고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때는 가족 것 싹다 네.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왜 안 하냐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재밌는 걸 내놨어요. 후보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자. 이런 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예고를 했는데 참 이 타이밍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저는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 정부가 문 어게인 뭐 윤 어게인 말이 많은데 네. 문재인 정부의 또 그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거 아닌가. 우리가 가장 국민들이 분노했던 지점이 조국 후보자였어요. 그때 청문회 때 가장 또
많은 비판을 했었는데 받았었는데 그래서 정권까지 넘어가는 내로남불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오면서 내용을 쭉 보고 오는데 5억 1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쓴 거는 13억이다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네. 계산이 안 맞죠? 그러면은 한 7억 8억을 돈으로 쌓아놓고 썼나 뭐 이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또 기겁을 했는데 결혼도 했었고 뭐 경사도 있었고 조사도 있었고 뭐 출판 기념회도 2번 했고 네. 그러면 그거는 그 공직선거법에 걸리는 일이에요. 그런 그렇죠. 돈을 네. 받았으면 신고를 그렇죠. 해야 됩니다. 세금 신고 안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라서 다 그런 건 그런 거잖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과연 이분이 총리 후보자가 맞나?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출판 기념회 이럴 때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사실은 불법이죠. 용인된 불법이라고 얘기를 저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고액권이라고 이제 수표 말고 5만 원권 있잖아요. 5만 원권의 화폐 개혁을 해야 되겠다. 장롱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정치인들의 검은 돈들을 다 밖으로 꺼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었어요. 아니 근데 뭐 미국은 100달러짜리도 있고 유럽은 500유로짜리도 있거든요. 우리 네. 치면 뭐 70만 원 정도 되는 화폐가 있는데 왜 5만 원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있어야 되는데 네. 그 편의성에 의해서 우리가 화폐를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부조리하게 쓰인다 그러면 그거는 다시 들여다봐야죠.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이 그걸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도 국민들께서 많이 하셔요. 왜? 저도 보니까 너무 뻔하거든요. 보이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어야 되겠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도 기업이 망하는 것도 개인이 망하는 것도 다 부패예요. 부정부패. 근데 부정부패가 사실 진보 정권이 더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부정부패가 영향하는데. 훨씬 더 심하다고 평가가 되면 결국은 이재명 정권도 초반부터 아마 흔들흔들 할 겁니다. 네, 저는 그렇죠. 좀 이번에 민주당 대응 중에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조국 사태 때는 그래도 민주당 양심 있는 사람들은 입을 그냥 닫았어요. 네. 얘기할 게 없으니까. 근데 박균택 의원 이번에 얘기한 거 부모가 자식을 도운 거다. 아. 정당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 정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된 게 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그 법안 발의한 거를 국회에서 실제로 법안 발의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이거 좀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 입국 딱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정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초반부터 막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박균택 전 검사장님이 광주에 이제 광산갑인데 저는 그분의 어떤 성품이라는 걸 되게 믿었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이런 분들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검사장을 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니 검찰 개혁은 꼭 해야 되겠구나. 네, 사법 개혁은 꼭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검찰 해체가 그런 분들 때문에 나오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강하게 제가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제가 그럴 만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참 안타깝습니다만 박균택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본질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하고 또 그 결론까지 난 어떤 그 대북 어떤 송금 사건 네네.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국가의 어떤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예,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라는 그 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완전히 훼손하는 일이다. 죽어야 된다 이거는. 네. 죽었. 아유, 누가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거는 맞습니다. 좀 이 편집을 잘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렇죠. 이런 정말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법안 통과를 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 빠른 대처와 뭐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런 내용들을 겪으면서 뭐 2갈래, 3갈래, 4갈래로 더 나뉘어져서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예. 검수완박을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검수완박 법안을 반대를 할 때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저도
고통스러웠죠. 이게 세대나 그냥 고장 날 정도로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불에 탔어요 회로가. 그 정도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것은 그 법안을 반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의원님들의 어떤 대응이었어요. 단 한 분도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건 사람이 없어요. 자기 목숨이라는 것은 정치적 목숨이거든요. 정치적 목숨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여전히 지금도 없더라. 네, 저는 난망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지역구로 내려가 버리신데요.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저항을 해봐야 과반은 금방 될 것이고 뭐 청문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 이렇게 도는 그런 밭글. 네, 밖을 보셨죠?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조금 좀 와전된 얘기도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뭐 김인석 후보자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칭화대 이 석사 논란에 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비행기 표를 뭐 왕복 오갔던 기록들을 내놨죠. 네네. 요거는 좀 빠르게 진짜 석사를 따긴 따셨나 봐요. 아니 근데 그것도 본인이 편집해가지고 내보낸 편집해서 거지. 내보냈죠. 출입국기록 원본을 그렇게 내보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실체를 모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칭화대 다니셨을 때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다니셨을 때 거기 대학에 다니셨던 분을 만났어요 저녁에. 네. 자주 봤대요. 오. 예, 보긴 봤대요. 다닌 건 맞대요. 그래서 다닌 건 맞다. 그리고 그 기간이 뭐 11개월에서 12개월 만에 따는 학위가 맞다. 그 대학에서 그것은 맞는데 이제 비행기 값을 얘기를 하셔서 3만 원대 특가 상품이었다라고 이제 뭐 해명을 하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3만 원대에서 플러스 뭐 유류 할증료, 뭐 공항 이용료 하다 보면은 최하 그때 이제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15만 원이다. 그럼 편도가 그리고 왕복 3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이면 60만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저가 항공이 매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계산을 해보면 그 돈이 얼마냐? 그건 또 어디서 났느냐? 뭐 이런. 근데 그렇게 딱 해서 비행기 값이 3만 원이었다 이렇게 이제 올리셨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해명이 좀 온전치 않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지금 뭐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히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네. 뭐 한번 봐야겠습니다만은 또 그 동안에 어떤 얘기들이 또 새롭게 팝팝이.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해명이라고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의심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또 청문회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소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명하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현금의 어떤 출처라든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명을 하시면 오히려 그게 다 어떤 소명이 되고 총리가 되시면 또 이 정부에서 또 국정 운영에 있어서 큰 힘을 받고 가실 수 있겠죠. 그러길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스스로 내려오셔야죠. 네. 너무 밀어붙이시는 건 아닌가라는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밀어붙이는 형국을 지금 그런 모양새를 만들면 이게 분명히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국힘이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내고 청문회에 나온 청문회를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혹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주진우 의원 혼자 하고 저렇게 계시죠.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분들이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래서 송은석 원내대표님도 뭐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이 메시지의 무게가 실리지 않아요.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고요. 네, 네. 또 민주당에서 주진우 의원을 맹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아들 네. 징역에다 재산 관련. 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제 입틀막을 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네, 으름장을 내고 틀어막으려고. 있죠. 그리고 총리 후보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주진우 의원은. 그렇죠. 네. 주진우 의원도 만약에 총리 후보자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다 내면 돼요. 네. 예, 근데 뭐 70억을 가진 그 주진우 의원이 2억밖에 없는 이 사람을 공격해서 되겠느냐? 그게 더 나쁜 거죠. 그렇죠. 검은 돈으로 했다라는 게 너무 그 의혹의 중심인데 그걸 소명하려고 들지 않고 반대로 이렇게 상대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이 모습에서 저는 이 정권이 과연 바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하시리라고 봐요. 이 정도에서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는
예. 스스로 좀 정리를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비행기 이제 G7 네. 정상회담 가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의혹에 불과하다, 뭐 네. 다 해명할 수 있다고 들었다 이렇게 지금 좀 얘기했거든요. 지켜봐야죠 이제 청문회를.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청문회다운 청문회를 해야죠. 그게 개인을 공격하고 어떤 이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 아니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국정 운영의 방향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가를 위한다라는 생각으로 청문위원들이 역할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어제 무슨 청문회를 앞두고 막 지역구 가서 하시는 거 좋은데 저는 제대로 정말 준비를 잘 하셔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니까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우리 보수 지지층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SNS에다가 김민석 의원님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제 저한테는 공격이 들어오죠. 저도 왜 과거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뭐 이렇게 공격을 하냐. 제가 그 개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시각에서 이런 부분을 소명하라는 거지. 그걸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제가 얘기를 해버렸습니다만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업무 보고를 받고 있다고 총리 하는데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이제 입사 시험도 안 보고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밥을 먹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네. 밥만 먹으면 다행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22일 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랑 오찬을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정말 실제적인 얘기들이 오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시라면 정말 야당의 어떤 감시와 견제와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폭넓게 수용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하는 그 오찬이다 보니까 일부러 그 전에 어떤 이런 오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 그런 인식도 의견도 있죠.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만나자고 한 거는 그 총리 인준이 제일 큰 그렇죠? 이슈 아닌가요? 네. 아무래도 도와달라 이렇게. 알겠습니다. 뭐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뭐 가장 문제가 된 점을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그건 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이종석 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죠. 이종석 후보를 두고 그러니까 자주파냐, 뭐 동맹파냐. 네, 그렇죠. 이제 그 불발된 이유가 자주파냐 동맹파냐 그게 확실하지 않다 이런 그렇죠. 말씀들을 대법관에 하셨어요. 대해서.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조금 더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한번 다시 잡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깨끗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시 한번 그런 회의를 다시 한번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분도 저는 자주파 동맹파 합친 자동파입니다. 뭐 이런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은 그거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그럼요.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죠. 네. 맞습니다.